요즘 주식시장 보면 다들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상하게 저채권 시장의 어두운 표정이 자꾸만 밟히네요. 꼭 월요일 아침 실적 보고 직전에 그 싸늘한 회의실 분위기 같달까요? 이 둘의 온도 차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 KB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이 불협화음 속에서 2026년을 내다보는 진짜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아주 날카롭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왜 채권 시장을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라고 부르겠어요? 거기는 정부나 거대 기관들, 그러니까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체력을 보고 움직이는 큰 손들의 놀이터거든요. 그 똑똑한 돈이 지금 주식시장의 환호성에 동참하지 않고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어쩌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의 주식시장은 가지아를 외치면서 질주하는 황소 같은데 오른쪽 국채금리는 빨간 경고등을 켜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KB증권 리포트를 마치 해부하듯이 샅샅이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목차가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순서대로 저랑 같이 한 걸음씩 따라오시다 보면 채권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의 진짜 의미, 그리고 2026년을 향한 우리의 투자 지도가 아주 명확하게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자, 첫 번째 파트, 채권 시장의 경고입니다. 이걸 무시하는 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내비게이션 경고를 그냥 꺼버리고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저처럼 IMF 외환위기 때 그 무섭던 금리 때문에 멀쩡한 기업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세대한테는요, 채권 시장의 작은 기침소리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 아주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돈값, 그러니까 이자가 비싸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업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게 결국 우리가 가진 주식의 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건 분명한 적신호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기 수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폐렴 수준의 큰 위기인지 알려면 우리한테는 정확한 진단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그 도구 말이죠. 그 현미경이 바로 피셔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슨 골치 아픈 수학 공식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금리라는 복잡해 보이는 현상을 왜라는 질문으로 잘게 쪼개서 그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지금부터 이걸로 금리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시장 금리 안에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의 진짜 체력, 진짜 맷집을 보여주는 실질 금리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하는 시장의 기대 심리, 즉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게 경제가 너무 좋아서인지 아니면 물가 걱정 때문인지 이 방정식을 통해서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탐색 지도입니다. KB증권에서는 금리 상승의 원인을 크게 세 갈래 길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어요. 첫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기대 인플레이션. 둘째, 정부의 씀씀이에 대한 걱정, 기간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자체의 힘을 보는 실질 금리. 지금부터 이 세 갈래 길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2026년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길,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니 웬 1970년대냐 하실 수 있어요. 5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이 불안감의 뿌리가 놀라울 정도로 그때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다음 차트에서 그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입니다. 이게 KB증권 리포트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물가고요. 빨간색이 바로 지금 우리의 물가 흐름입니다. 정말 데자뷰처럼 소름 돋게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차트는 우리에게 과거의 실수를 제발 반복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리포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시 닉슨 행정부가 썼던 정책들, 그러니까 물가를 억지로 누르는 통제정책,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관세 카드, 그리고 중앙은행과의 그 미묘한 신경전까지 이게 지금 정부의 전략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이런 정책들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죠. 역사의 교훈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1970년대와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방어막을 치고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 투자 이야기입니다. 리포트는 명확하게 두 가지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자원주의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결국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화면에 고려아연 매출 구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도 못한 안티모니, 인듐 같은 희소금속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산업의 쌀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아주 훌륭한 방어막, 즉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바로 생산성 혁신이죠. 과거 1910년대에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라는 혁신으로 자동차 값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켰듯이 지금은 AI와 로봇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는 가장 확실한 배는 결국 압도적인 기술력, 즉 생산성 향상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그러면 미래의 돈 가치가 불안해지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 일종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기간 프리미엄을 분석한다는 건 정부가 어디에 돈을 쏟아부을지 그 돈의 길목을 미리 지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2026년까지 정부의 돈과 정책이 어디로 향할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피지컨 AI, 우주항공,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입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데 우리가 굳이 그 길을 외면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 실질금리입니다. 이건 물가 걱정을 싹 뺀 우리 경제의 진짜 기초체력, 진짜 맷집에 관한 이야기죠.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경제가 튼튼하고 사람들이 지갑을 팍팍 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을 때 그 온기가 어떻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막 들어와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서 평소에 안 사던 비싼 커피도 한 잔 사게 되잖아요. 그걸 경제 전체로 확대한 게 바로 부의 효과, 즉 웰스 이펙트입니다. 실제로 돈을 인출한 건 아니지만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평소에 망설였던 명품 가방이나 비싼 시계 같은 고가품에 과감하게 지갑을 열게 되는 그런 심리죠. 그래서 리포트가 최종적으로 주목하는 곳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SK하이닉스처럼 역대급 실적을 내는 기업 임직원들이 받은 그 두둑한 보너스가 다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은 어디서 지갑을 열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부의 효과는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까요? 이 모든 현금 흐름이 결국 모이는 곳이 바로 백화점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상승기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아주 훌륭한 경기 방어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분석의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2026년을 위한 최종 투자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낯을 내려야 할지 그 그림이 명확해질 겁니다. 자, 한눈에 정리된 표를 보시죠.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자원주와 장기 성장 동력인 AI 기술주를, 정부 정책의 순풍을 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같은 수혜주를, 그리고 튼튼한 내수 소비를 믿고 백화점 관련주를 담는 이른바 삼각편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오른쪽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어떤 전략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이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분석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족집게처럼 맞추려는 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치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결국에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화면에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시장이 보내는 경고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포트폴리오의 약점이 어딘지 미리 점검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를 주는 고마운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2026년을 향한 여러분의 현명한 준비에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